마고의 공포 라디오. 어느 날 밤에 나는 혼자 집에 있었어. 친구들은 다른 일로 바빠서 동네에 혼자 남았어. 그래서 TV를 틀고 나는 긴 영화를 보기로 했어. 영화는 점점 무서워지고 장면이 어두워지면서 나는 조금 겁이 났어.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영화를 보기로 결심했어. 어쩔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영화가 끝날 때쯤 집안 어딘가서 갑자기 복잡한 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당황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집안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소리는 계속해서 컴퓨터가 있는 한적한 방에서 들려왔어. 그 방에 들어서니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비추더니 누군가가 내 방에서 컴퓨터를 확인하고 있었어. 나는 그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컴퓨터 화면에는 TV 속 영화를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였어. 나는 무작정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쳤어. 그리고 나는 동네의 주유소로 달려가서 보호를 요청했어. 주유소 직원들은 경찰을 부르고 나를 안심시켜 주었어. 돌아가는 길에 나는 여러 개의 휴대폰 문자를 받았어. 그것은 오싹하게도 영화를 보던 나의 사진이 모두 담겨 있었지. 놀란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 그러던 중 마지막 문자가 도착했어. 계속해서 찍을게! 그 문자를 받은 순간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 답답함과 공포가 내 몸을 휩쓸고 다니더니 내 집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점점 짙어져 갔어. 경찰이 도착해 내 집으로 함께 들어갔어. 그런데 그 때문에 더욱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내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불이 꺼져 버렸어. 어떤 힘에 의해 저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건지 나는 당황해하며 정말 가까운 이웃의 집으로 도망쳤어. 하지만 이웃의 집에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이웃의 집으로 도망치자 무언가가 나를 쫓고 있었어. 어느 순간부터는 내 주위가 어둠으로 가득 차고 끔찍한 소리가 내 귀를 때렸어. 내가 달아나려고 하는 순간 느닷없이 내 몸이 공중에 뜬 채로 맴돌기 시작했어. 공포 영화 속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오더니 그들은 내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했어. 절망에 빠진 나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에 저주받은 힘에 휘말려 쓰러졌어. 내 몸은 점점 약해지면서 어둠에 빠져가고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는 너도! 우리와 함께 영화를 완성할 수 있어. 나의 영혼은 끝없는 어둠에 휩싸이면서 사그라들었어. 저주받은 공간에서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었고 이제 나는 무한한 공포와 절망에 휘말려 영원히 사라져 버렸어. 하지만 이 영화의 마지막 배우를 이제 찾은 것 같아. 다음은 너해야 한다. 마고의 공포 라디오. 마지막 여름 휴가 때 제이크와 그의 친구들은 미국 뉴햄프셔주의 작은 오두막집에 머물기로 결정했어. 오두막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주변에는 아무 집도 없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 그들은 그곳에서 멋진 시간을 보냈고 마지막 날에는 산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어. 산을 타고 올라가다가 그들은 무작위로 숲속에 갇히게 되었어. 밤이 되어 어두워지고 그들은 길을 잃었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었지. 마침내 그들은 오두막 주변에 다가갔어. 그래서 제이크는 그의 친구들에게 이곳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제안했어. 모두가 동의하고 그들은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갔지. 그들은 오두막 안을 살펴보다가 한 문이 다른 문들과는 다르게 보였어. 문 앞에는 고요함과 불안함이 함께 떠오르게 했어. 그러나 호기심이 큰 제이크는 그 문을 열었어. 그 문 뒤에는 어두운 방이 펼쳐져 있었어. 그 방에는 벽에 걸린 이상한 그림과 쓸쓸한 분위기가 느껴졌어. 그림은 무섭게 그려져 있었는데 무수한 눈이 제이크와 그의 친구들을 쳐다보는 것처럼 보였지. 제이크와 친구들은 방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방의 구석 한 곳에는 이상한 책상이 있었어. 책상 위에는 작은 책과 노트가 놓여져 있었고
노트에는 나를 놓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 그들은 이상한 노트와 책을 읽으며 이 방이 어떤 곳인지 궁금증을 품었어. 그때 방문이 갑자기 닫혔고 그들은 방 안에서 갇힌 것을 깨달았고 제이크와 친구들은 소리치며 문을 열려고 했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지. 어두운 방 안에서 그들은 끊임없는 눈의 시선을 느끼며 무서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더욱 무서운 일들을 보게 되었어. 방 안에서는 나타나는 것과 사라지는 것, 그림의 눈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했고 제이크와 친구들은 이 방에서 어떻게든 탈출하려 했었지만 그들은 결국 어둠에 휩싸인 채로 사라져 버렸어. 오두막의 주인은 그들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그 방은 다시 오두막 안으로 사라져 버렸지. 이후로도 오두막과 그 무서운 방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무서운 이야기의 대상으로 남아 있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하며 절대로 그 방을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고 전해지고 있지. 이 공포 이야기는 비밀스러운 방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 방 안의 무서운 현상과 끔찍한 결말은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어. 마고의 공포 라디오. 어두운 숲속의 오싹한 밤. 그 어느 날 밤, 마이클은 친구 데이비드와 함께 어두운 숲을 탐험하기로 결정했어. 그들은 작은 등불을 들고 숲으로 들어갔고 어둠과 침묵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지.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와 귓가에 간간이 들리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했어. 그러나 호기심이 이기고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 어두운 길을 걸어가며 마이클은 데이비드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들었어, 데이비드? 이 숲에는 오래전에 실종된 사람들의 영혼이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리고 이 밤에 그들이 나타나기로 했다는 거야. 데이비드는 무서운 이야기에 미소를 지었어. 와, 그런 거 믿어? 그런데 우리는 이미 숲에 왔잖아.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그 순간 두 친구의 등불이 꺼졌어. 어둠이 숲을 덮었고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고 패닉에 빠진 두 친구는 등불을 켜려고 노력했지만 불은 켜지지 않았어. 그러던 중 두 친구는 먼 곳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지. 고요한 숲에 울려 퍼지는 낫지 않은 목소리가 두려움을 더했어. 그들은 소리의 원천을 찾으려고 숲을 향해 걸어갔어. 소리가 갈수록 가까워지자 두 친구는 빛 한 점을 발견했어. 빛은 조그마한 오래된 오두막에서 나오고 있었어. 두 친구는 빛을 향해 다가가며 오두막의 문을 열었지. 오두막 안에는 노인이 어둡고 차가운 방에서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두려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그의 그림은 두 친구에게 무서운 느낌을 주었고 노인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 저기 있으면 안 돼! 숨어! 노인은 말했고 두 친구는 바로 숨을 찾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때 숲에 있는 것들이 오두막으로 달려들어왔어. 노인은 공포에 질린 듯이 소리를 지르며 그림을 끄집어내고 그림을 찢어버렸어. 그림이 찢어지자 노인과 두 친구는 빛을 따라 나가려 했지만 빛은 사라져버렸어. 그들은 숲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숲은 더욱 어둡게 보였고 길을 찾을 수 없었어. 노인은 어둠 속에서 그림의 일부를 보여주며 가르쳐 주었어. 그림의 일부를 따라서 그들은 다시 밝은 곳으로 나갈 수 있었어. 이후로도 그들은 그 오두막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림의 일부에 담겨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나 그 무서운 밤 이후로 그들은 결코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무서운 이야기를 풍기는 그 숲을 피했어. 이야기의 끝에서 무서운 이야기와 공포감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마이클과 데이비드가 마주한 무서운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그 빛은 무엇이었을까? 정말 영혼이었던 것일까? 마고의 공포 라디오. 잊혀진 병원. (20년) 전 작은 마을에 위치한 고향 병원이 있었어. 이 병원은 노후화되고 포기된 듯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도 운영되고 있었어.
이 병원은 잘 알려진 곳이 아니었고 그 이야기도 거의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지. 그러나 한날 한 가족의 이야기로부터 이 병원에 얽힌 무서운 비밀이 밝혀졌어. 그 가족은 아이를 낳기 위해 그 병원을 찾았는데 그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기대하며 그곳을 찾았지만 병원은 황폐하고 어둡게 보였어. 그러나 병원 내부로 들어가면서 공포가 더욱 깊어졌지. 환자들은 어두운 병실에서 고요하게 누워 있었고 간호사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다녔지. 여기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그들은 병원에서 나올 길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으며 병원 내부가 미로처럼 뒤섞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이야기했어.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감을 잃었고 창문 밖에는 밤이 내렸음에도 환자들과 간호사들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지. 가족은 병원에서 빠져나가려 했었지만 병원 내부는 계속해서 변화했어. 벽이 움직이고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며 병원 내부의 구조가 계속해서 변화했지. 가족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갈팡질팡했어. 그러다가 가족은 병원의 한 구석에 도달했어. 그곳에서는 끔찍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 큰 환자방에는 무수한 뼈와 시체가 쌓여 있었어.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가족은 병원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후의 절박한 노력을 했지. 다행히도 그들은 어떻게든 병원을 벗어나게 되었고 그 무서운 병원의 존재를 정부에 알렸어. 그러나 병원은 그 뒤로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 이 공포 이야기는 마을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으며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 떠돌고 있어. 무서운 병원은 그 마을의 어두운 비밀로 남아있고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야. 그 병원이 어떤 무서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그 비밀은 언제까지 이 마을을 무서움으로 가득 채울 것인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어. 오래된 주택의 가족들. 그 주택은 도시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전해져. 낡은 나무와 부서진 창문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불빛은 오랜 세월 동안 꺼져 있었어. 이 집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주택 중 하나였고 그 안에는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지. 한 가족이 그 오래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어. 그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들어갔어. 그러나 그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어. 처음에는 소리 없이 열리고 닫히는 문, 눈에 띄지 않는 의자의 움직임, 이상한 그림자가 벽을 따라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고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 가족은 처음에는 이런 일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매일 밤마다 새로운 소리와 유령적인 현상들이 계속되었지. 가족은 자신들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그리고 어느 밤 아버지가 집 안에서 이상한 방을 발견했어. 이 방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처럼 보였으며 문은 새하얀 피로 적힌 어떤 말로 잠겨 있었고 아버지는 이상한 궁금증에 사로잡혀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는 기분 나쁜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 방 안에는 과거 주인의 시체가 누워 있었어. 그러나 시체는 썩어 무는 대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시체는 자신을 바라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 환영해, 새로운 주인아. 아버지는 당황해서 그 자리에 얼어버렸어. 주저하는 순간 시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손을 뻗어 가족을 향해 달려오고 그들은 방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문은 다시 잠겨버렸고 가족은 비명을 질렀으며 이 주택 안에서 시체와 함께 영원히 갇혀버렸다고 해. 그 이후 이 오래된 주택은 미지의 무서운 힘에 의해 지배되었고 시체와 함께 사는 가족은 미쳐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해지고 있어. 그 집은 이제는 도시의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지만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이는 없었지. 그 집의 정확한 비밀은 아직까지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전해지고 있어.
어린이집의 이상한 비밀. 그 어린이집은 작고 고요한 곳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친숙한 곳이었어. 하지만 이 어린이집에는 어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지. 어느 날 어린이집의 교사 중 한 명인 리사는 자신의 아이폰을 어린이들의 놀이실에 두고 나왔어. 그런데 돌아와서 핸드폰을 찾아보니 사진 앨범에 수상한 사진들이 나타났던 거야. 그 사진들은 어린이들이 놀이실에서 놀 때 찍힌 것처럼 보였지만 누군가가 어린이들을 쫓아다니며 찍은 것처럼 보였어. 리사는 사진들을 삭제하고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동료 교사들에게 말했지만 다들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고 비웃으며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어. 이후로 어린이들은 더 이상 기쁨으로 가득 찬 웃음소리를 내지 않았어. 그들의 놀이는 언제나 공포스러운 일들로 가득 찼지. 어린이들은 놀이실 안에서 가끔 무언가를 보거나 무서운 목소리를 듣었다고 말했어. 리사는 아이들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어린이들의 공포심은 점점 더 강해져 갔어. 어느 날 리사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을 확인하려고 했어. 그리고 그 영상에서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하고 말았어. 놀이실에서 활동하는 어린이들 주변에는 투명한 인간 모양의 형체가 있었고 이 형체들은 어린이들을 놀이실 안에서 뒤쫓으며 손을 내밀어 어린이들의 얼굴에 손길을 대는 것처럼 보였지. 리사는 이 현상을 다른 교사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들도 영상을 보고 놀랐어. 그러나 이 현상을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힘들었어. 그들은 이 무서운 현상이 계속되는 동안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린이집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날로 커져만 갔어. 어느 날 밤 리사가 어린이집에 혼자 남아있을 때 그녀는 놀이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소리는 더욱 가까워지며 어린이들의 공포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렸지. 그리고 어두운 놀이실에서 그녀는 투명한 형체들이 어린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목격했어. 리사는 비명을 질렀고 그러자 형체들이 연기처럼 사라졌어. 어린이집은 그 이후로 지역 주민들에 의해 폐쇄되었어. 아직도 그곳에서는 어린이들의 울음소리와 무서운 형체들의 존재가 느껴진다고 하는데 그곳은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곳으로 남겨져 있어. 폐쇄된 미궁. 야간에 한 신부가 인적이 드문 시골의 공동묘지로 향했어. 그 묘지는 오랜 세월 동안 폐쇄되어 있어 거의 방문자가 없었다고 해. 이 무덤들은 죽음의 어두운 힘이 진하게 느껴졌고 어둠의 기운에 둘러싸인 곳이었지. 신부가 공동묘지에 도착했을 때 달빛이 가늘게 비쳐 묘지의 십자가들을 비추고 있었지. 야간에 무덤 속으로 침입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신부는 이곳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 그런 위험을 감수했어. 그림자가 묘지를 뒤져나가던 중 그는 한 묘지를 발견했어. 그 묘지는 나무와 덤불로 뒤덮여 있었으며 다른 무덤들과는 분리되어 있었지. 무덤 앞에는 글씨가 적힌 돌이 하나 놓여져 있었다고 해. 글씨는 휴식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어. 그림자가 돌을 뒤로 밀고 들어가자 그는 지하 미궁 같은 곳으로 떨어져 들어갔어. 어두움과 침묵이 그를 감싸고 말았어. 벽면에는 뼈와 해골이 걸려 있었고 시체의 향기가 공중에 떠돌았어. 신부는 미궁을 따라 떠돌았고 갈수록 혼란스러워졌어. 길을 잃은 신부는 미궁 속을 헤매던 중 어둠 속에서 눈에 띄는 빛 한 점을 발견했다. 빛을 향해 다가갔고 신부는 비틀거리며 무덤 문 앞에 도착했어.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신부 자신의 시체가 놓여져 있었어. 이 무덤에는 이미 자기 자신이 묻혀 있었다는 사실에 신부는 충격을 받았어. 악마의 장난인 것일까? 그런데 누가 무덤을 열어 시체를 꺼내 놓은 것일까? 신부는 무서움에 떨면서도 악마의 속삭임을 벗어나고자 했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고 신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서 다시금 길을 잃었고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의 존재를 느꼈어.
눈앞에 등장한 것은 악마의 영혼이었어. 시체는 열리지 않은 입으로 사륙자에게 속삭였다. 나를 구해줘. 신부는 패닉에 빠져 무덤에서 달아나려 했지만 무덤 문은 다시 닫혔고 어두운 미궁은 그를 감옥처럼 가두고 말았어. 그날 이후로 신부는 무덤 속에서 영원히 갇혀 살게 되었어. 무덤의 비밀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며 누구나 이 미궁에 들어가면 끝없이 길을 잃고 다시는 그곳 밖을 나올 수 없다고 전해지고 있어. 유령 나무와 신비한 숲. 그곳은 유령 나무가 있는 신비로운 숲이라고 전해지고 있어. 이곳에 가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지. 그러나 그 전설은 무서운 무언가와의 만남의 장소였던 거지. 한 그룹의 모험가들이 그 신비로운 숲으로 모험을 떠났어. 그들은 전설을 믿었고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기회를 놓칠 수 없었지. 그들은 숲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주위는 정적으로 고요하고 어두웠어. 숲 안에서는 이상한 나무가 두드러졌어.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다르게 그늘에 가려져 있지 않았고 그 나무에는 눈에 띄게 백색 옷을 입은 한 여성의 유령이 자주 나타났어. 그 여성은 어떤 의미인지 모를 미소를 지으며 모험가들을 유혹했다고 해. 그룹의 한 명인 케이트는 그 유령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어. 다른 이들은 경고했지만 케이트는 유령을 향해 걸어갔지. 유령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케이트는 모두의 눈앞에서 유령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 그룹의 다른 멤버들은 케이트를 찾기 위해 숲을 탐색했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어. 결국 그들은 숲 밖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믿을 수 없었어. 그러나 그들이 돌아갈 때 그림자 같은 유령들이 숲에서 따라오기 시작했어. 그림자 유령은 그들을 쫓아오면서 무서운 소리를 내고 그들을 공포에 빠뜨렸어. 그들은 유령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망적으로 달아났지만 어떻게든 그들을 찾아내려는 유령들은 멈추지 않았지. 그들 중 한 명이 숲의 끝을 발견했을 때 그는 유령들로부터 도망쳐 나올 수 있었어. 그러나 다른 이들은 숲에 영원히 갇히게 되었지. 케이트와 그녀를 따르려고 한 이들도 그림자 유령들의 손에 빠져 사라져 버린 것처럼 숲은 그들을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어. 이후로 그 신비로운 숲은 무서운 유령들과 함께하는 곳으로 남았으며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 멀리하고 신비한 전설을 조심스럽게 기억하고 전해지고 있어. 고향의 무서운 비밀. 새로운 집을 찾는 것은 항상 흥분되는 일이었지. 그래서 마크와 그의 가족은 고향에 돌아와 새로운 집을 구입한 것을 기뻐하며 짐을 풀기 시작했어. 그러나 그 집은 알 수 없는 오묘한 기운을 품고 있었어. 어느 날 밤, 마크는 늦게까지 침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 갑작스럽게 낮은 음성이 들려왔어. 처음에는 무엇인가를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음성은 점점 더 뚜렷해지며 들려왔어. 이상하게도 그 음성은 마크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어. 마크, 마크. 마크는 경계감을 느끼며 부르는 목소리의 방향을 살며시 따라가기 시작했어. 목소리는 마크를 부엌으로 이끌었고 거기서 마크는 냉장고 문 앞에 서 그 목소리가 멈추는 것을 보았지. 마크는 살며시 문을 열었고 냉장고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있었어. 그것은 토막난 모습의 아주 끔찍한 고양이의 시체였지. 그것은 검은 털을 가졌고 눈은 흰색으로 굴러가고 있었어.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고양이의 입에서 피로 물든 소리가 나왔다는 것이었지. 마크, 이 집에 오지 마. 마크는 냉장고 문을 닫고 기절하고 말았어. 다음 날 눈을 뜬 마크는 그 가장 무서운 꿈을 꾼 것처럼 느꼈어. 그러나 그 꿈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 다음 몇 주 동안 그 집은 사건의 연속이었고
마크와 그의 가족은 밤마다 부르는 목소리와 냉장고에 든 각기 다른 종류의 고양이 시체를 발견했지. 마치 이 고양이들은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같았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금세 이 집의 실체를 깨달았어. 마크는 그 집의 역사를 조사했고 그는 수소문 끝에 집이 어떤 한 사건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이 집의 과거 주인의 행동으로 인해 저주로 고통받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 과거 집 주인에게서 끔찍한 학대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동들로 인해 고양이들의 사륙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듣고 마크와 그의 가족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저주와 고양이들의 억울함 죽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어. 그러나 이 미스테리한 사건들은 끝나지 않았고 그의 가족들은 집을 떠나고 말았어. 결국 이 집의 저주는 해결되지 않은 채 또 다른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져. 그림자의 주인. 그림자는 작고 평범한 마을에 있는 오래된 집에서 나타났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 집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 의해 거점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동안 수많은 주인들이 이곳을 거쳐갔어. 그러나 이 집에는 알 수 없는 비밀이 존재했어. 마을 주민들은 이 집이 절대로 밤에 방치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지. 그리고 이 집에 살던 이들은 언제나 주의할 수밖에 없었어. 그 이유는 집의 그림자 때문이었어. 이상한 그림자는 가끔씩 벽에 나타나서 집에 사는 사람들을 놀래키곤 했어. 어느 날 두 신혼부부인 앨리스와 마크는 이 집을 구입하게 되었어. 집의 낮은 가격에 끌려 이 집에 입주했지만 그들은 집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로 이사를 시작했지. 첫날 밤 앨리스는 창문을 향해 이상한 그림자를 발견했어. 그림자는 벽을 움직이면서 방 안을 가로질러 갔고 마크를 따라다닌 다음 그의 귀를 속삭였어. 내가 돌아왔다. 마크는 그림자를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앨리스는 이상한 느낌을 지우기 힘들었어. 그림자가 이 집의 주인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것 같았지. 그 다음 몇 주 동안 그림자는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어. 앨리스는 그림자의 이상한 목소리를 듣고 무서워하며 결국 마크에게 그 일을 얘기했어. 하지만 마크는 그것이 그냥 상상의 산물이라고 말했지. 그 후 그림자는 더욱 괴롭히기 시작했어. 앨리스는 그림자를 따라 집 안을 뒤졌고 그림자가 마크를 향해 이동하는 것을 보았지. 나를 도와줘. 그림자는 이렇게 속삭였어. 나를 이렇게 만든 자에 맞서 싸우라. 앨리스는 마크에게 그림자의 부탁을 전했어. 하지만 마크는 언제나 그랬듯 그림자를 무시하고 그림자의 존재를 부정했어. 그러자 얼마나 지났을까? 그림자는 화가 나서 현실로 나타났고 앨리스를 향해 공격했지. 앨리스는 당황한 채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림자는 어디에서나 그녀를 따라오며 그림자는 원한을 품은 채로 앨리스를 쫓아다녔어. 그림자의 힘은 앨리스를 괴롭히며 점점 그녀를 압도하고 말았지. 그러자 그림자의 주인이 나타났어. 그림자의 주인은 그들을 물리칠 힘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림자의 주인은 앨리스를 공포에서 구해주었어. 앨리스와 마크는 서둘러 집을 팔아나가고 이 집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금기시되는 이야기로 남았어. 롱웨이크 호텔 룸 413호. 그 호텔은 미국의 작은 마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오래된 건물의 낡고 오래된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 호텔에는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 룸 413은 그 호텔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방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고 그 방에 묵은 손님들은 종종 이상한 경험을 한다고 했으며 그 방에서만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났었지. 레이첼과 데이빗은 호텔 직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호텔 경험을 더욱 흥미롭게 생각했어. 그들은 룸 413에 입실했고 방에 오래된 분위기와 건물의 역사적인 아름다움을 즐기며 로맨틱한 주말을 시작했지. 그러나 밤이 깊어가는 동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첫 번째 밤, 레이첼은 자기 전에 이상하고 괴상한 소리를 들었어. 그녀는 마치 무언가가 방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지. 그녀가 데이빗을 깨웠을 때 소리는 사라졌고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을 이어나갔어. 그러나 다음 날 밤, 이번에는 데이빗이 이상한 경험을 했어. 그는 자고 있을 때 자신이 누군가의 손짓을 느낀 것 같았지. 눈을 떴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방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었어. 그의 심장은 빨리 뛰고 그는 레이첼을 깨우려고 했지만 그녀는 방 안에 존재하지 않았어. 데이빗은 당황하며 방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 데이빗은 방 안에서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았어. 질크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존재들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방 안에는 비명 소리와 고통의 울림이 가득 찼고 데이빗은 자신이 어떤 것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 순간 그의 눈앞에서 레이첼이 나타났고 그녀의 목소리가 그를 깨웠어. 그 덕에 데이빗은 방 밖으로 나가고 문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열리기 시작했어. 데이빗과 레이첼은 호텔을 떠나며 그 이후로도 그 미스터리한 경험을 잊을 수 없었어. 룸 413에서는 계속해서 호텔에서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들려왔고 그 이후에도 살인사건, 실종사건 등 여러 가지 미제 사건을 남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 수상한 미술관의 그림. 이야기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위치한 수상한 미술관에서 시작됐어. 이 미술관은 아름다운 조각과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중 한 장의 그림이 특히 독특하게 눈에 띄었어. 이 그림은 고향의 추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으며 작가는 미상이었어. 고향의 추억은 어느 작은 마을의 풍경을 묘사한 것으로 보였지. 그림에는 자그마한 집과 언덕, 나무, 그리고 작은 호수가 나타나 있었으나 그림의 중심에는 하나의 인물이 그려져 있었어. 그 인물은 검은 옷을 입은 어린 소녀였으며 그녀의 눈은 미숙하게 그려져 있었지만 그 미소는 미술관을 방문한 사람들을 홀린 듯이 끌어들였지.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녀의 미소가 자신들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것은 미술관 방문자 중 몇몇은 그 미소를 다음날 아침에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다고 말했어. 이 얘기가 퍼지면서 그림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졌어. 어떤 사람들은 밤중에 미술관으로 돌아가서 그림을 살펴보기로 결정했어. 그들은 그림을 보는 순간 소녀의 미소가 무서워지고 그녀가 그림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어. 이야기는 마을에 떠돌며 수상한 미술관에 고향의 추억 그림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공포를 주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보고 나서 사라지거나 어떤 이들은 정신이 나간 듯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수상한 일들이 계속되면서 그림은 사람들에게 고향의 추억 그림은 마을에서 악명 높은 작품이 되었으며 그 그림을 본 이들은 미소를 띤 소녀의 눈에 절대로 다가가지 않는 것을 권장했어. 미술관 관계자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고 했지만 이 그림을 보러 오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 수익에 눈이 먼 나머지 그림은 아직까지도 전시되고 있다고 전해져.